부산에 사는 환자 A는 최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인근 내과의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거주지 근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환자 A는 거주지 근처 대학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의 명의로 알려진 교수 B에게 수술을 받기 원합니다. A는 교수 B에게 진료 예약을 하였는데 외래 진료 예약에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수 B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2달 후에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에서는 일주일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 A는 수술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1998년까지 우리나라는 응급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된 행정구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면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만 진료를 봐야 하는 것으로, 인천이 아닌 부천이나 서울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대도시로 환자가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학업이나 근로를 위하여 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에 위치한 병원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1998년 정부는 규제 완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진료권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료권 제도 폐지와 함께 서울이나 수도권의 유명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는 욕구, KTX와 같이 빠른 대중교통의 발달, 그리고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의 유명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을 앓고 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환자가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병원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거나 최신 의료 장비를 구매하거나 혹은 유능한 의료 인력을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자체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사라지거나 그 역할이 축소되면 될수록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됩니다. 지역 병원들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축소되면 될수록 더 멀리 위치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입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빠르게 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에 투자할 충분한 자본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라지거나 그 역할이 축소된다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건강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심장병이나 악성 종양과 같이 중병이면 중병일수록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지역이나 시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역 대학병원과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진료비가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유명한 의사와 서울과 수도권의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료비의 차이를 두어도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비 차이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만약 이전과 같이 지역권 제도를 부활시키면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유명 대형 종합병원을 더 쉽게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공급자인 대형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의뢰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주치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의원을 가더라도 쉽게 진료 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과연 서울이나 수도권에 유명 대형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을 분산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2025년 3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반 병상을 약 10% 정도 감축하도록 하였고 지역 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면서 의료 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환자들의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환자들의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환자들의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선호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